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의 국가대표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오늘은 특별하게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주도주의 특징, 그리고 혹시 내가 주도주 매매를 못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5월 말에 이때 금투세 우려나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수급과 심리가 꼬여 있을 때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하락장은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렸고, 금투세 우려가 너무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금투세 때문에 빠지면 기회라고 이렇게 방송을 올리니까 어떤 분들께서 댓글로 금투세를 왜 찬성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금투세를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금투세는 당연히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5월 말까지 큰 손들의 자금 이탈, 큰 손들의 자금 이탈이 5월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 당시에 그 금투세 소급 적용 5월 말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올해 6월부터 발생하는 그 수익이 내년에 그 금투세가 시행된 다음에 이게 소급 적용이 돼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뭐 100% 팩트 체크를 하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공교롭게도 5월 말까지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6월 초 되니까 어때요? 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소급 적용 때문에 그랬던 건지 뭐 여전히 100%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말까지 금토세 우려가 굉장히 크게 지배를 했다면 6월 들어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예측, 시장에 대한 예측은 제가 정확하게 뭐 예상을 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이거는 5월 중하순부터 지금 그대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 2분기 때 실적이 또 잘 나올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관심주를 여기 다 적어드리진 않았습니다. 다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한번 볼까요? 우선 SK 하이닉스 신고가죠. 한미 반도체, 오늘 신고가 뚫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이제 신고가권에서 조정을 좀 충분히 소화하고 있네요. 이것도 뭐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입니다.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코미코. 코미코는 여기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 맞는데, 이게 이제 지금 AI 또는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연계된 그런 실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만 보면 1분기 때 평소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뭐 이렇게 60억, 100억 정도 했던 종목인데, 1분기에 매출이 1200억 가까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거의 280억, 300억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23%로 폭증했죠.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게 AI 모멘텀이 정확하게 붙어 있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아주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실적이 탄탄하니까 뭐 쉽게 무너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 외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반도체 쪽에서 핵심주 테크윙이나 PSK 홀딩스 신고가입니다. 보시면 여기 항상 실적을 체크하시죠. 1분기 실적이 평소보다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쪽으로 가보면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신고가권에서 왔다 갔다 조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지난 4월, 5월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S그룹, 뭐 LS일렉트릭, LS그룹도 조정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 여력이 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소형주 후발주 위주로 보지 마시고 대표주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또 뭐 조정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피부 미용, K뷰티 쪽에서 실리콘2.
제가 실리콘2는 이제 이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화장품주를 할 거면 다른 거 뭐 아직 안 오른 거 억지로 발굴하지 말고 실리콘2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왜? 이게 대장주니까.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3만원 전후였는데 오늘 5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적이 말이 안 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10배 올랐으면, 실적이 10배 오르는 거면 주가도 10배 올라야 정상인 거죠. 그죠?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계속 그만큼 오르니까 주가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잉글 우드랩. 자, 이 종목도 뭐 신고가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 VT,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권이고, 그다음 클래시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클래시스 쪽을 최근에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또 수익 내고, 최근에 또 재매수해서 오늘 수익 실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걸 다 사진 못해요. 저도 다 사진 못하는데 나름대로 이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죠. 클래시스는 연중 신고가이기도 하고 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다 수익 중이에요. 아무도 이 종목으로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양식품, 라면 쪽이죠. 삼양식품 사상 신고가권에 있습니다. 제가 음식료 쪽은 삼양식품 말고는 뭐 얘기도 안 했어요. 아예. 그 외에 보시면 최근에 농심도 급등하고 있고,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풀무원, 이런 음식료 기업들 다 잘 가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알 필요 뭐 있나요, 여러분들? 그죠? 저런 종목들을 다 골고루 산다고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삼양식품이 대장주가 맞잖아요, 일단. 그래서 종목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인 종목, 가장 대장주, 가장 이 섹터를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가 누군가, 대장이 누군가를 잘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삼양식품이 일단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권인데 뭐 앞에서 봤던 종목들에 비하면 아직 뭐 그렇게까지 강한 탄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볼만한 종목이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요거 한 3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그대로예요. 이 중에서 주가가 조금 떨어진 종목도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 신고가권에 있고, 이 안에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꽤 많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분기 실적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특히 1분기 실적 시즌이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아시겠죠?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에서 좋은 종목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해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2분기, 3분기도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테마가 하나 나왔는데, 그 동해 유전 테마, 아직은 테마주지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만은 하다.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진 않지만 매매해볼 만하다. 다만 매매할 거면 대장주 한국가스공사 위주로만 볼 것,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종가상 신고가입니다. 반면에 흥구석유, GSE, 뭐 대성에너지, 이렇게 테마주들, 후발주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어때요? 약하죠. 약하단 말이에요. 오늘 동양철강 같은 종목이 그나마 강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외에서 지금 악재가 나와가지고 동양철강이 시간외 하한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를 하느냐, 대장주를 굳이 안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느냐, 여기서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쉽게 하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주도주 매매 철학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신고가를 내는 주도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실적이 좋고 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기본 요건이고요. 최근에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이 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주는 종목은 요즘에 주가가 잘 못 갑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사례만 봐도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거래를 해주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흥구석유,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거래를 안 해요. 잘 그냥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한단 말이죠.
제가 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주가가 가장 잘 간 종목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이오의 주도주 알테오젠이죠. 바이오주에서도 많은 종목이 있는데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종근당 많아요. 한올바이오, 뭐 HLB, 리가캠 바이오, 그나마 산천당 제약은 요즘 괜찮은데 뭐 ABL 바이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니 왜 알테오젠은 이렇게 가고 다른 종목들은 못 가지? 물론 기업 내용, 앞으로 전망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원래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대장주가 알테오젠이 이 정도를 가주면 다른 바이오주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엔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이 없어요. 알테오젠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매수를 하잖아요. 미친듯이. 이 비싼 주식을 주당 10만원대, 20만원대 하는 주식을 하루에 막 20만주, 30만주, 40만주, 50만주씩 계속 산단 말이에요. 네, 어저께도 30만주 샀어요.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이제 그런 수급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급등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또 보시면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이 거의 100만주 가까이 매수했어요. 개인은 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미친듯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최근에 주도주로서 가고 있는 거예요. 테크윙, 테크윙도 보시면 뭐 이번 주 들어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죠. 이게 뭐냐면 현재 국내 시장에 수급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큰 손들은 어디 갔나요? 금투스에 짜증나서 이탈했어요. 뭐 다 이탈하진 않았겠지만 꽤 많은 계좌가 이탈했다고 합니다.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원래부터도 그 주식형 펀드 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펀드를 잘 안 하잖아요. 다들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ETF를 하거나, 차라리 굳이 기관의 공모 펀드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그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관은 고객들의 돈이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데, 계속 돈을 빼고만 있으니까 고객들이 돈이 원래 없어요. 원래부터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개인과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작년에 그 2차전지의 큰 시세는 외국인보다도 개인들이 만들었죠. 개인 큰손들이. 오히려 외국인이 공매도를 쳤는데 개인 큰손들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막 몰리면서 외국인이 쇼커버링, 쇼스퀴즈 당해서 공매도가 그 손실 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럴 정도로 개인 큰손이 우리 시장에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이 큰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개인 큰손까지 이탈했단 말이에요, 금투세 때문에. 그럼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외국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 큰손, 기관, 이 세 매매 주체가 각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쪽이 힘이 다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판 난 거죠. 물론 외국인들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주지 않아요. 정말 좋은 종목, 올라갈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는 종목, 실적 보고 펀더멘털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주, 중소형주, 특히나 테마주, 이런 종목들로는 승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도 크고 실적도 빵빵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을 잘 보세요. 대부분 외국인들이 끌어당기고 있을 겁니다. 물론 기관도 지금 제한된 자금 내에서 또 좋은 종목을 열심히 발굴해서 매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전략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많은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은 특히나 제한된 자금력으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 조금이라도 애매한 거는 그냥 다 매도해버리고,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보이면 그쪽으로 확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관들도. 그러니까 중심은 외국인이 잡아주고, 그런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면 기관이 따라 붙고, 또 그 종목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면 패시브 쪽에서도, ETF에서도 또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이런 게 계속 연달아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수급 효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도주가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 특히 이제 추세가 살아있고 이제 막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데 외국인이 배팅하고 있다, 좀 추세적으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항상 유심히 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나는 도저히 주도주 매매 알겠는데 잘 못하겠다, 손이 안 나간다, 이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방금 우리가 쭉 봤던 이런 주도주들 대부분 주가가 이미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내가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왠지 내가 고점에 물릴 것 같다,
네, 지금 매수하면 호구될 것 같다, 뒷북 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짚어 드리려고 해요. 주도주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크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트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만원대에서 17만원까지, 물론 액면 분할 반영한 가격 기준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4만원대로 내려와서 주가가 반의 반토막, 반토막도 이상 난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카카오란 주식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하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매수를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매수가 어려운 거예요. 이 차트 그림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칸이 이렇게 칸이 나와 있는데 그 칸의 오른쪽 꼭대기에 주가 차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 같은 거예요. 여기는 저점이고 여기는 고점이니까 다시 저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생각인데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갇혀 있으면 이 차트의 함정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요.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요. 어때요? 여기 또 고점 같죠? 이게 고점 같아. 차트의 꼭대기에 있으니까. 차트의 함정에 빠져서 매수를 못합니다.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조정을 받긴 했는데 여전히 고점 같아.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다시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주가가 또 올라가죠. 자, 여기서도 차트가 오른쪽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고점 같죠. 그래서 매수 못해요. 더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의 함정이에요. 차트의 함정. 자,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이 참 심리가 희한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수를 못하다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합니다. 덥석덥석 매수를 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카카오를 예전에는 이렇게 6만원, 5만원대에서 무섭다고 안 샀잖아요. 이때 5만원, 6만원, 7만원대 고점 같아 무서워서 안 샀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12만원이거든요. 근데 매수해요. 내가 예전에 무서워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 이게 안전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이것도 차트의 함정입니다.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다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지? 이제 이런 심리거든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다른 내용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있으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초보자분들 중에 주식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구경을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열심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반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하는데 깊이 있게 안 해요. 그냥 뭐 뉴스 몇 개 보고 뭐 누가 좋다고 하면 뭐 그거 잠깐 듣고 그냥 어설프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매수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실이 나요. 주가가 오르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순 기대감이나 이런 것만 보지 않고 실적을 이제 보셔야 된다. 확실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내가 주도주 매매를 잘 못하냐? 많이 오른 주식, 비싼 주식을 매수했다가 크게 손실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2만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을 봤어요. 카카오. 그러면 내가 카카오를 내가 너무 비싸게 샀어. 지금 4만원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12만원에 사서 손실이 났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건 비싸게 산 게 문제가 아니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추세에서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6만원, 5만원대 샀어요. 이거는 비싸게 산 건가요? 이거는 비싸게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비싸게 안 샀어도 손실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어도 손실이고 여기서 샀어도 손실이고 여기서 샀어도 손실인데 이거를 비싸게 사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럴 때는 비싸게 샀는데도 수익이 나잖아요. 비싸게 샀는데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비싸게 산 걸 문제 삼으면 절대 주도주를 매수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봤지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을 샀으면 비싸게 샀어도 수익이 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동양철강 같은 주식을 샀어요. 비싸게. 근데 지금 시간에 하한가 가고 급락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동양철간이라는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동양철간을 비싸게 사서 손실봤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내가 이렇게 상한가 가고 추가 급등했던 이런 주식을 비싸게 사니까 손실을 보는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을 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상한가로 급등하고 가는 주식을 못 삽니다. 네, 이런 주식은 더 가잖아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이 주식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걸 다 놓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을 산 게 문제가 아니고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은 비싸게 사도 손실이고 싸게 사도 손실이에요. 아시겠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이 오른 주식을 안 사고 이제 안 오른 주식, 싼 주식만 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지금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려면 설명, 교육을 위한 거니까 많이 오른 주식을 무서워하고 떨어진 주식을 좋아하면 이렇게 떨어진 주식을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떨어진 주식을 샀더니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내가 비싸게 사서 손실 봤으면 비싸게 산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싼 걸 샀는데 손실 보면 싸게 산 걸 잘못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하시면, 많이 오른 주식을 매수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나고, 비싼 주식을 샀는데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이런 경험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 방법, 주도주 매매를 좀 더 잘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오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차트상 고점 같아 보일 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고가 주식은 이제 저항 매물이 없으니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차트상 여기에 있으니까 고점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올랐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그 다음에 싼 주식, 막 떨어진 주식만 매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고치려면,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면 대박이 나겠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리고 이렇게 비싼 주식,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반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내가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고 지금은 당장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주식을 사놓고 나는 기다리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단기적인 시간, 기회비용을 살리기 위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좋은 주식을 사고 싶으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봐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대세 상승할 때 있죠.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상승할 때, 이럴 때는 주도주 안 해도 돼요. 주도주 안 해도 되고, 뭐 후발주 해도 되고, 뭐 3등주 해도 되고, 4등주 해도 수익 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안 해도 되고, 뭐 약간 좋은 거 해도 올라가요. 장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는 정말 제일 좋은 것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주도주 논리를 설명드릴 때 이제 자주 비유를 하는 게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 뭐 침체됐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에 뭐 압구정동이나 한남동 또는 강남구, 뭐 반포 이런 쪽은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한남, 성수 신고가 기세 무섭네. 3년 만에 50억이 쑥 올랐다. 여의도 아파트는 48억 신고가다. 트리마제 올해 또 신고가입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강남 아파트 신고가, 뭐 한남동 아파트 신고가라고 검색을 종종 해보거든요. 근데 검색을 할 때마다 신고가예요.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시장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매한 아파트들, 애매한 부동산들은 가격이 고만고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안 올라요. 근데 정말 부자들, 큰손들 그런 세력들은 결국엔 제일 좋은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 지역에 있는 최고의 부동산 매물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잖아요. 그죠? 소외주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하고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알아도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비싸니까. 돈이 없잖아요.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못 살 뭐 규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주식이 한 주에 뭐 수십억 합니까? 아니면은 부동산처럼 주도주를 뭐 두 개, 세 개 갖고 있으면은 폭탄 세금을 때려 맞나요? 뭐 물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주를 아무리 매매하고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주도주도 여러분들이 다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알아도 못한다고 한다면 주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도주 매매, 주도주 공부 열심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작년에도 했고 뭐 올해도 틈틈이 계속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좀 자세하게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